자, 반갑습니다. 자, 24일 금요일 마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제 방송에 이어서 좀 수급 바닥주 이야기 좀 하고, 관심 가질 종목 좀 추천주 하고, 단기 추천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시황 간략히 좀 봅니다. 오늘 좀 지루했는데 코스닥은 기관들 매도, 외인들 뭐 지수 그냥 조절만 하고 있고, 코스피는 외인들 선물 매도가 뭐 7,000개 갔다가 2,000개 줄였는데요. 이거 뭐 옵션 매도 게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고점에서 계속 느리게 녹여 먹으면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뭐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반장만 한다고 합니다. 아마 크게 변동성은 없으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과정에 뭐 지수는 지루하게 코스피만 좀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내려올 자리고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주봉 20선 자리에서 걸려서 이게 내려올지 올라가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은 좀 밀리면서 아래로 좀 내려왔다가 돌릴지 미국장 흐름에 따라 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뭐 주봉 20선 올라오려면 100일선 올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조금 더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한 모습으로 지수는 그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외인들 수급 구조는 계속 뭐 매도예요. 콜 매도, 풋 매도 가둬놓고 오늘은 콜 매도가 좀 많았죠. 그리고 아래 위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콜도 330부터 풋도 매도하고 있고, 위로는 335 위로 매도하고 있어서 위로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죠.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크게 흐름을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그래서 좀 지루한 흐름, 미국장 변동성에 맞춰서 변동성을 만들어 가거나 그러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건 오늘 신규주가 있었죠. 신규주가 있었는데 뭐 207%나 올랐습니다. 18에서. 중가를 고가로 만들었는데 뭐 돈이 뭐 여기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뭐 7조 4천억.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별로 안 가고 저기에 1조 원이 넘게 있었으니 실질적인 거래 대금은 별로 없었으니 지수가 종목들도 탄력이 없었던 장세 날이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고요. 자, 오늘은 좀 바닥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연말에 아마도 이때 모방에서 추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두산 로보티스 바닥 탈출하면서 그때 여러분 오늘까지 딱 100% 올라왔죠. 100% 올라왔습니다. 자, 뭐 계속 연기금 매수하면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바닥주. 최근에 지수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흐름을 뭐 느리거나 아니면 뭐 더 저점 깨고 내려갈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올려놓고 코스피는 더 강하게 올려놓고 코스닥은 참 2차전지 때문에 좀 지루하게 좀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들도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닥 종목들을 어떻게, 수급 바닥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종목을 좀 추천을 하면서, 그리고 단기로 월요일날 관심 가질 종목 체크하면서 길지 않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수급 바닥 이야기했었죠. 그죠? 수급 바닥. 지금 수급 바닥 종목들이 상당히 주요합니다. 수급 바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탄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짧게 짧게 노리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짧게 짧게 노리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수급 바닥 종목들 어제 이야기했던 거 하나를 다시 좀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는 칩센이 신고가를 또 찍었죠, 그죠? 그거를 뭐 지나간 거지만은 수급 바닥자리는 요 정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패턴들을 좀 연구를 좀 잘해볼 필요 있어요. 반도체 누가 안 된다 그랬어. 반도체 끝났다고 했는데 2차 전지는 안 가고 반도체만 신고가 가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자리의 종목들을 찾으면 되겠죠. 이런 자리 종목들, 이런 자리 종목들 탐색을 하면 되죠. 그렇죠? 어제 소개한 종목도 하나 있었죠. 뭐 있었어요? 현대건기도 있었죠. 현대건기. 스윙 관점에서 매수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매수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기금 애들 슬금 이틀 매수하고 있는데 다 토해낸 애들이면 바닥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매수하고 있죠. 이런 애들이 수급 바닥이라고. 바닥.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가 잘 터졌었던 자리, 시작을 랠리를 시작했던 자리까지 보통 내려오게 되죠. 그 자리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또 다시 흐름을 만들어서 올라가요. 이걸 수급선이라고도 하고 강의 내용에 있는 수급선이라고도 하고 수급 바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섹터별로 보면은 일단 뭐 종목보다는 이거는 종목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좀 섹터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 부품주들을 좀 봅니다. 차 부품주들 보면 뭐 서현이화, 뭐 성우하이, 화신,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에코플은 여기서부터 사상 최대 거래 이후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고 화신은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그죠? 자리가 라인을 그어놨던 자리들이 수급 바닥 자리들이에요. 보이는 게 있으시죠? 그리고 나면은 위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시간차를 두고. 서연이와 마찬가지고. 성우하이 마찬가지고. 완전히 하단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에 거래 터졌던 저점 자리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를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다 이제 고개를 들죠. 그러니까 이 두산 로버도 뭐 신규 종목이긴 했지만 내려오다가 고개를 한번 들고 나서 눌리는 자리들이 맥점이었잖아요.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추천하고서 그 다음날부터 올라간 거였죠. 자, 그렇듯이 뭐 얘는 뭐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간 거죠. 연기는 계속 매집을 해야 되니까 매수해야 되니까 올라간 거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애들이 이런 종목들이 섹터들이 바닥을 잡고 돌리는 모습인 거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스윙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서 이런 섹터들 뭐 오늘 우린 좀 매매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한 종목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몇 개만 좀 샘플로 좀 보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이니까 샘플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택은 각자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왜 안 보여? 왜 안 들어오나요? 됐어. 잠시만요. 전선도 올라와 있는데, 전선이 있었고, 네트가 있었죠. 그죠? 네트. 이 현상을 갔었죠. 이거는 뭐, 짧게, 이렇게 급등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한 달 반밖에 안 됐었죠. 근데 이 현상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상한가를 가기 직전, 거의 저점 자리까지 내려와서 살살살살 돌아가고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수급 바닥. 바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매수하고서 급등하거나 올라가는데 시간이 몇 주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점 잡고서도 조용조용하게 가잖아요. 거리 없이. 그러다 어느 순간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죠. 왜? 또 이 현상을 갔던 종목이잖아. 이 현상을 간 종목이잖아. 매수는 어떻게 할지는 각자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이 수급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럼 올라온 개별주들은 뭐가 있냐? 덕성 같은 것도 보면은 과거에도 얘도 뭐 정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시세 들어왔던 자리까지 몇 개월 동안 내려와서 있다가 개별주다 보니까 시총이 작으니까 뭐 3일 만에 이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죠? 한 달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보내다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잡주가 아닌 이상은 과거에 시세를 냈었던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그 저점 자리까지 내려와 있으니 매수해서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얘는 좀 빠르게 올라간 편입니다. 물론 얘가 뭐 최근 테마로는 뭐 초전도 흰 소재 있긴 한데 다른 애들은 뭐 별로 움직임 없죠. 움직이다 말고 했는데 덕성은 저점권까지 내려와서 빠르게 올라온 거고 유사 패턴으로는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용조용한 거죠. 어떻게 요리를 하거나 얘를 매수 홀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하되, 나는 좀 매수해서 바닥 종목들, 과거에도 급등하거나 시세를 잘 냈던 종목들이니, 매수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 좀 여유있게 갈 것인가, 2% 먹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적어도 거래 터지는 장대 양봉은 노려봐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판단을 하면서 매수 홀딩을 좀 해보면 될 겁니다. 각자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샘플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단기가 아니라 뭐 이제 개별주로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보통 시세를 저렇게 단기간에 급등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다시 원위치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빈번해요. 왜 거기서 놀던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고서 매수를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밑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사지면 그때부터 또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올라갈 때는 상승 흐름 만들 때는 이때 거래보다 적은 거래로 만들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 그러면 저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 것인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볼 것인가? 매수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좀 더 큰 수익을 노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트레이딩만이 답은 아니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연 저런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 눈에 많이 들어와요, 이런 종목도.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빠르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은 잘 만들어 놓고 다지는 애들도 있고. 그죠? 얘는 뭐 개별주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 현대건기처럼 수급 종목인데 연기금 애들이 다 토해내고서 다시 주워 먹는 종목들도 있고. 종목마다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들인데 저런 자리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했고, 어제 저녁에 이어서 종목들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섹터별로 보면 그러한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잘 탐색을 해서 내가 저 종목 과거에 있었는데 괜찮았는데 한번 매수해볼까? 그럼 수익 관점이냐 단기 관점이냐 보면서 공략 포인트들을 좀 잡아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16분 가능한 좀 한 20분, 20여 분 내로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오늘 아마 녹화가 올라갈 거예요. 이후에 좀 또 다른 내용으로 올라가고 그러긴 할 텐데, 저기 기법 강의 운영자님 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매 포인트는 아무튼 좀 디테일한 것은 나와 있고요. 월요일날 조금 단기 관점에서 관심 가질 종목들, 오늘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보면 뭐 저 바닥에서 올라온 뭐 재룡 산업도 있고 신규 그린 리소스도 있고 얘가 어떤 시가 대비해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재룡산업 올라오고 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LS전선도 잘 만들어서 올라오는 분위기. 얘도 보면은 아까 그 관점에서 수급 흐름을 보면은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가 돼요. 여기서도 거래 터졌고. 여기서 올라올 때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이 정도 거래 가지고 한 달 반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거죠. 항상 거래가 터졌던 자리보다는 적은 거래로 올라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매집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은 다 지루해서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연기금 수급도 보면 연기금 수급이긴 한데, 그렇죠? 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건기도 연기금 애들이 그렇게 충분히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두산 로보를 여기서 추천해서 한 100%가 오는 고점까지 100%에 딱 100% 나왔어요. 단기 추세로 계속 뭐 일부는 보유를 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얘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일 녀석이 뭐가 있을까도 고민을 해볼 필요 있죠. 뭘 봐야 돼? 두산을 봐야 되겠죠. 그때 같이 상장할 때 시세 분출했었는데 1200일선까지 내려와서 바닥인데 거래가 터졌던 자리들을 보면은 과거에 1200일선 자리에서 거래가 좀 터졌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죠? 요 구간이. 이런 애들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조용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한번 장대 양봉 올리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해놓고 종목 타겟팅 추천합니다. 바닥자리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가 이 정도 추천가세 회포 올라왔고 얘가 중심으로 연기금이 움직이고 두산을 연기금이나 투신 사모가 매집을 하고 있으니 한 번쯤 다시 돌려가면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좀 보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은 좀 잘 안 나오거나 하거나 종목들이 시장 거래 대금이 적으니까 탄력이 둔할 수 있어도 이럴 때 나름 좀 바닥 종목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섹터나 수급 관점의 바닥 종목 혹은 좀 연관성 있는 바닥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이런 애들은 조금 비중이 실어서 가도 괜찮겠죠, 그죠? 무리 없겠죠.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오히려 지수가 저점 확 패닉셀로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안정화가 되면은 종목들이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공략 포인트 잘 잡아서 가면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크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음봉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저는 음봉 아래 꼬리 잡으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봉이나 주봉에서도 음봉 내려오는 종목들을 바닥이 어딘지를 보고서 분할 매수하면 수익 관점에서 오히려 수익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지금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해 가기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매를 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이 시간 지나면은 트레이딩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트레이딩 병행하면서 더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를 범하기가 쉬운 게 이 공포감 때문에 나랑 물리고 이 시장 힘들어가지고 이놈의 패닉스 아주 지난달 이 2달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또 지수 이 모양 이 꼴이야. 언제나 가입해서 같이 할까?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또 6분응선, 7분응선 올라와서 막 움직여요. 밑에서부터 가져왔으면 수익이 훨씬 더 커질 텐데 그때부터 막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올라가다 밀리는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나오죠.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게 이후로 지수가 지지부진 하더라도 저렇게 이야기했듯이 바닥 잡고 있는 종목들을 상황이 되는 한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거나 추매할 수 있으면 물려 있었다고 하면 추매해서 올라오는 게 좋은 거죠. 지금이 그러한 자리의 종목들을 노리기 정말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느리거나 할 수 있는데 추세가 좋으니까 바닥 종목들 트레이딩 올려치는 거 볼 수 있더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젠전기 실적 좋고 좋습니다. 음봉 내려오면 좀 트레이딩 관점, 단기 관점에서 좀 공략 포인트 좀 잡아보세요. 아랫꼬리.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음봉 눌러준다 그러면 딱 좋아요. 오늘은 길지 않게 마감 방송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목들 이야기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매수 포인트나 매매 포인트 요령들 매매 전략은 각자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되면 이야기 나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